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신용불량자가 겪는 현실적 불이익. 절대 이렇게 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연체가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단순히 대출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용불량자라고 부르는 상태는 금융기관에서 더 이상 신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받게 되는 불이익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연체가 계속되고 있다면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용불량자 불이익. 1. 금융거래 완전 차단. 신용불량자가 되면 은행을 통한 모든 금융거래가 차단됩니다. 대출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도 불가능해집니다. 심지어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도 정지되거나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할부 구매나 차량 할부, 주택담보대출 같은 주요 금융상품 이용도 어렵습니다. 일부 금융사는 체크카드 발급까지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현금만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불편하겠죠? 2. 취업과 경제활동 제한. 신용불량자는 돈을 벌 기회도 제한됩니다. 대기업, 공기업, 금융권 같은 곳은 입사 과정에서 지원자의 신용상태를 조회하는데요. 신용불량자는 채용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금융업계나 대기업에서는 신용이 낮은 사람을 위험인물로 간주하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개인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업자 등록이 제한될 수 있어요. 결국 돈을 벌기도 쓰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3. 자산 압류 및 법적 문제. 신용불량자가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금융사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가장 흔한 방법이 바로 급여나 은행 계좌 압류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압류될 수도 있고 은행 계좌에 있던 돈이 갑자기 출금 불가능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체 금액이 크면 금융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용불량자는 부동산, 자동차 같은 개인 자산까지 압류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끝일까요? 다행히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는 방법.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활용하기. 신용불량자라고 해도 채무를 갚을 의지가 있다면 금융사는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연체 이자를 줄이고 원금을 나눠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만약 채무가 너무 많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 일부를 탕감받고 남은 금액을 장기분할로 갚을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일정 금액 이상의 채무가 면제되기도 하지만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3. 압류방지 통장 활용. 급여나 정부 지원금이 압류될 위험이 있는 분들은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압류방지 통장은 법적으로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좌로 신용불량자라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 소멸시효. 금융채무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채무의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채무자가 연체금액 일부를 갚거나 상환 의사를 밝히면 소멸시효가 다시 5년으로 초기화됩니다. 또한 금융사가 법적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법원 판결 이후 새로운 10년짜리 소멸시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결될 거라는 기대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빨리 대처하는 것입니다. 혹시 연체가 계속되고 있다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로 신용회복을 위한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